자, 21강 꺾은 선 그래프 도수 분포 다각형. 자, 꺾은 선 그래프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먼저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중 최고 온도를 조사한 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최고 15.3도까지 있고 최저 14.7도까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해야 되겠죠. 눈금 한 칸을 이 상황에서 1도로 한다거나 10도로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럴 때 눈금 한 칸의 크기 0.1도 정도 적당하겠다라고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눈금의 수를 정할 거예요. 최고 온도가 15.3도니까 15.3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커야지만 되겠죠. 너무 커서는 안 되겠지. 그 다음 최저 14.7도인데 그렇다고 눈금을 14.7도부터 표시할 수는 없으니까 0도부터 표시하되 14.7도 밑으로는 이렇게 물결선을 표시해서 중간 부분을 생략해 줍니다. 자, 물결선 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표시하고 싶은 14.7도부터 15.3도까지의 온도 변화를 그래프에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로에는 날짜, 그리고 세로에는 온도가 적혀 있으니까 이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하나씩 찍어 볼 거예요. 자, 4일에는 14.7도, 15.5, 여기 이렇게. 자, 5일에는 14.9도, 자, 6일에는 15.3도, 7일에는 15.0도. 그 다음 이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주면 꺾은 선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꺾은 선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변화하는 온도의 그 정도를 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수분포 다각형은 무엇이냐? 여기 연계 부분 같이 볼까요? 도수분포 다각형은 일단 꺾은 선 그래프와 모양은 비슷하대요. 그렇지만 자료의 성격이나 꺾은 선의 좌우 끝부분 등 다른 점이 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수분포 다각형. 도수분포 다각형은 일단 히스토그램에서 시작을 해요. 히스토그램 어떤 범위를 직사각형의 형태로 그리는 그래프였어요. 자, 이 히스토그램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앙의 점을 가운데점인 거죠. 차례로 선분으로 연결해서 그린 그래프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윗부분 중앙 여기, 그리고 여기 윗부분 중앙, 여기 윗부분 여기 중앙, 여기 윗부분 중앙, 여기 윗부분 이렇게 중앙을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뭔가 허전하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 중앙에 점을 찍은 다음에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이 하나씩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중앙에 점을 찍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만 하면 이거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양 옆에 여기 우리가 아직 계급에 도수가 없지만 양옆에 계급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도 점을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에도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아유, 누가 봐도 빠듯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이것이 바로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수분포 다각형. 바로 그리는 게 아니고 히스토그램에서 직사각형 윗변의 점들을 하나씩 연결해서 각 계급의 양 끝에도 하나의 계급을 더 두고 0점 여기 잡아서 연결까지 해주면 도수분포 다각형을 완성하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이번에도 꺾은 선 그래프와 도수분포 다각형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둘의 공통점은 2개 이상의 자료의 변화를 동시에 하나의 표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차이점은 꺾은 선 그래프의 경우는 시간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변화의
중점을 둔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도수 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히스토그램과 마찬가지로 그냥 자료의 크기 비교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어느 박물관에 1시간 동안 입장한 사람의 수를 매시 정각에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이 박물관에 오후 2시까지 입장한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자, 일단 오후 2시까지, 10시부터 2시까지 입장한 사람의 수를 매시 정각에 조사했고요. 표로 나타냈으니까 일단 요 세로 눈금 요 한 칸이 얼마를 나타내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20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 20이라는 거는 한 칸이 얼마란 얘기예요. 자, 20까지가 네 칸이니까 20을 4로 나누어 주면 한 칸이 5명이란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한 칸이 5명. 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한 칸이 5명이니까 자, 10시에 몇 명 입장했는지 봅시다. 20명, 그 다음에 두 칸 갔으니까 50. 그러면 20명에 10명 더해서 30명. 여기는 30명. 자, 11시에는 자, 60에서 한 칸 내려와 있으니까 55명이 되겠네요. 그쵸? 자, 12시에는 20명이고 1시에는 두 칸 올라갔으니까 10명이 왔네요. 자, 2시에는 40에서 한 칸 내려왔으니까 35명이 입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장한 사람 요 부분을 모두 더해주면 입장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30 더하기 55 더하기 20 더하기 10 그리고 35까지 모두 몇 명인가요? 자, 이렇게 더해주면 90명. 자, 10, 20, 30 더해주면 60명. 자, 모두 총 합해서 150명이 입장했군요. 자, 총 입장 인원은 150명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그래프를 이해할 때 첫 번째, 눈금 한 칸의 크기가,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가 얼마를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거 꼭 필요해요. 이거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중등 문제. 다음 그림은 지선인의 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 다각형이다. 이때 전체 학생 수와 키가 큰 쪽에서 5번째인 사람이 속하는 계급을 차례로 구하시오. 자, 차례로 구하시오 했으니까 여기에 전체 학생 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 그 다음에 여기는 키가 큰 쪽에서 5번째인 사람이 속하는 계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전체 인원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렇죠. 눈금 한 칸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여기가 2인데 두 칸이 2니까 한 칸은 1이네요. 그러면 이 눈금 한 칸이 한 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30에서 135 사이에 3명. 135에서 140 사이에 7명. 자, 140에서 145는 10명. 그 다음 여기 눈금이 하나니까 11명, 10명. 자, 여기는 6명이네요. 자, 여기는 3명이고 없습니다. 자, 일단 전체 인원은 이 수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3 더하기 7 더하기 10 더하기 11 더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3 했으니까 여기 더하면 10, 10. 그 다음에 여기를 더하면 20이 되겠네요. 그럼 10, 20, 30, 50명이 되겠죠? 전체 인원은 5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워줄까요, 이제? 전체 인원은 50명. 됐죠? 전체 인원 구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키가 큰 쪽에서 5번째 속하는 사람이 속하는 계급을 봅시다. 여기 지금 각 계급마다 도수, 즉 사람 수, 학생 수를 적어놨는데 키가 큰 쪽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쪽은 이쪽에서부터 시작하겠죠. 165에서부터. 자, 그럼 가장 키가 큰 사람 3명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5번째인 사람은 여기에 속해 있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 6명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사람 3명, 그 다음 큰 사람 6명이니까 여기까지는 155 이상인 사람들은 모두 9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키가 큰 쪽에서 5번째인 사람은 요 9명 안에 포함이 되겠죠? 자, 제일 큰 이 그룹이 아니라 이쪽 그룹에 이 5번째에 속한 사람이 속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도수가 속하는 계급 얼마예요? 155에서 160 지저분하다. 바로 여기가 되죠. 155에서 160 사이.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적냐면 150cm 이상 160cm 미만. 자, 계급의 단위는 이상 미만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0cm 이상 160cm 미만 단위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적어주시면 계급까지 모두 완성. 자, 이렇게 답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의 8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판매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의 일부분이 찢어졌습니다. 아유, 왜 찢어졌을까요? 판매량의 변화가 일정하다고 할 때 9월에 자동차 판매량은 몇 대입니까? 지금 9월 부분을 알 수가 없는데 판매량의 변화가 일정하다라는 힌트를 줬어요. 자, 꺾은 선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 세로 눈금 한 칸이 크기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야겠죠? 자,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칸. 5칸이 있는데 5칸의 차이가 1800에서 1900까지 100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5칸이 100이니까 100 나누기 5. 그러면 한 칸은 20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눈금 한 칸이 20대가 되는구나. 20대. 자, 요걸 기억해두고 각각의 그래프를 읽어봅시다. 자, 8월에는 2000에서 20대가 더 늘어났으니까 한 칸 더 올라갔으니까 2020대 이렇게 되겠네요. 자, 10월에는 1800에서 하나, 둘, 3칸 올라갔으니까 1860대를 판매했겠네요. 11월에는 1800에서 20대가 더 내려갔으니까 1780대.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판매량의 변화가 일정하다고 했어요. 점점 감소하고 있군요. 그러면 10월에서 11월의 판매량의 변화나 9월에서 10월의 판매량의 변화나 8월에서 9월까지의 판매량의 변화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여기 판매량의 변화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는 10월에서 11월 사이니까 여기 판매량 변화가 얼마인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1860에서 1780을 이렇게 빼면 80대만큼 줄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바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눈금이 4칸만큼 내려갔으니까 80대가 줄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80대의 변화량을 보였으니까 9월에서 10월까지도 80대의 변화량을 보였을 거예요. 즉 9월은 10월보다 80대만큼 더 많이 팔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80대가 더 늘었겠죠. 그러면 1860에다가 80을 더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1940. 9월에는 1940대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1940대. 자, 이 그래프에서는 일단 세로 눈금 한 칸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이 부분이랑 판매량의 변화가 일정한 것을 이용해서 얼마인지 파악하고 값을 찾아낼 수 있나요? 하는 문제였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은 재석인의 반 학생 35명의 점심 식사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 다각형인데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 않는다. 식사 시간이 20분 미만인 학생 수가 18명일 때
20분 이상 25분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20분 미만인 학생이면 우리가 5분 이상 10분 미만, 10분 이상 15분 미만, 15분 이상 20분 미만. 그러면 여기 20분 이 선을 기준으로 20분 미만인 학생들은 전부 이쪽에 속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학생 수가 모두 18명이래요. 자, 봅시다. 자, 눈금 두 칸이 2니까 한 칸은 1이에요. 그럼 여기는 그냥 세주면 되겠네요. 5분 이상 10분 미만 먹는 친구들은 모두 3명. 10분 이상 15분 미만에 먹는 친구들은 모두 5명. 자, 그러면 15분 이상 20분 미만 먹는 학생은 모두 18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는 10명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찍어줄 수 있겠다. 제 그래프가 방향이 안 맞지? 자, 10명. 잘 못 찍었구나. 자, 10명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10명.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하는 부분은 20분 이상 25분 미만 학생의 수. 여기 학생 수가 몇 명이냐는 것인데, 여기 나머지 학생 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처럼 5명, 여기는 2명, 여기 1명. 학생 수는 모두 35명이라고 했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여기 부분만 몇 명인지 모릅니다. X명이라고 할까요? X명, 여기는 X명. 그럼 이제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겠죠. 자, 3과 여기 5, 그 다음에 10. 사실 요거 계산 여기 10명인지 굳이 계산 안 해도 괜찮죠. 18명이라고 주었거든요, 아까. 그 다음 여기 5명, 2명, 1명, 그리고 여기 X명도 더해줘야 되겠죠. X까지 더해서 모두 35명. 여기 20분 미만이 35명이니까 18명이니까 이쪽은 17명이라는 얘기인데 보죠. 더하기니까 그냥 계산 다 합시다. 18명, 20명, 26명 더하기 X가 35명이니까 X는 9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X는 20분 이상 25분 미만인 학생 수였으니까 정답은 9명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한 방법은 여기를 구해서 다 도수를 살펴보고 계산을 했는데 선생님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 20분 미만인 학생이 모두 18명이었으니까 전체 35명 중에서 20분 이상인 학생은 17명이 될 거예요. 그렇죠? 17명 잘 보이나요? 그럼 여기 1명, 2명, 5명, 여기 8명이니까 8명 더하기 20분에서 25명. X는 17. 그래서 X는 9명.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도수분포 다각형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생소한 개념이어서 조금 새롭긴 했겠지만 더 재미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